안녕하세요. 저희 2조 해보조의 발표를 맡은 임지수입니다. 다들 발표 어떻게 하셨지? 마지막 순서라서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가볍게 해보자는 도전적인 의미로 조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완성된 웹사이트를 보여드린 후에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팀원 소개와 소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리뷰 파인더입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알려주셨던 날부터 오늘에 맞춰서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리뷰 파인더는 컨텐츠에 대한 리뷰나 별점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리뷰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좋아하는 작품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고르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수업에서 배운 기능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점이었는데요. 뭐 어려운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를 비롯한 팀원들이나 발표를 듣게 될 다른 친구들 모두가 이제 사이트나 코드를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작업물을 완성도 있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 기능들과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현하기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왓챠피디아를 참고했는데요. 로드맵을 두고 진행하다 보니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일정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22일 전까지는 다 같이 이제 컨셉을 잡고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이제 보고 계신 개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서진님이 확정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이제 자기한테 떨어진 데드라인보다 여유 있게 마감하려고 열심히 작업했던 기억이 나네요. DB 같은 경우에는 영범님이 주도해서 설계를 해주셨고요. 죄송해요. 저희 조는 먼저 대강적인 틀을 짜고 실제로 코드를 만들면서 이제 필요한 컬럼을 추가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이트 구성에 필요한 영화 정보, 회원 정보, 영화에 대한 별점, 코멘트, 게시판에 대한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뷰 파인더는 크게 메인, 영화 상세 페이지, 마이 페이지, 로그인 회원 가입, 게시판, 영화 추천의 6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사이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흐름도랑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한 분석 페이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 다른 조에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사이트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보실 화면은 저희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분석했던 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꼼꼼히 분석을 했죠? 그리고 Q&A, 게시판,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 페이지까지 보셨고요. 저희 완성된 리뷰 파인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리뷰 파인더고요. 이 메인 화면은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할 수 있는 헤더와 모든 이용자가 평가한 별점의 총 개수를 보여줄 수 있는 푸터, 그리고 박스 오피스 순위와 코멘트를 보여주는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지난달, 지난 2달간의 박스 오피스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직접 작성한 코멘트를 보여주는데요. 코멘트와 박스 오피스 모두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답게 로그인 기능은 모달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회원가입창과 로그인 창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가 있고, 로고를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네, 검색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럴싸하죠? 그러면 먼저 로그인 하기 전에 영화 상세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작성된 코멘트나 영화 정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갤러리 넘어가는 것도 예쁘죠? 하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점이라든지 보고 싶어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코멘트는 지금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닉네임만 받았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닉네임 모두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고요.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이렇게 바로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할 때 저희는 회원 등급과 프로필 사진 기본값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적인 프로필 사진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 로그인한 아이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비밀번호나 닉네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물론 똑같이 유효성 검사가 들어갑니다. 또 변경을 누르면 바로 이쪽에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나 영화 추가 요청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로그아웃을 누르면 바로 로그아웃이 되기 때문에 누르지는 않을 거고요. 탈퇴하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탈퇴할 때만 저희 연락창으로 경고가 나오고요. 확인을 누르면 바로 회원 탈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했으니까 영화 상세 정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나오는 건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고요. 별점을 누르고 점수를 누르면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을 클릭하면 클릭한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별점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별점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별점은 해당 영화의 모든 평점을 더하고 평가한 인원수로 나눠서 총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누르면 방금 제가 쓴 코멘트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삭제도 가능하고 메인 화면에서도 제가 쓴 코멘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기능은 그냥 위시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한번 클릭하면 목록에 추가가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목록에서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처리를 한 영화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이페이지에서 좀 여러 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느리네요. 이렇게 아까 마이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싶어요 누른 영화들이 추가가 됐고요. 사실은 메인 화면에서는 4개 정도 출력이 되고 그 4개 이상이 되면 더보기를 눌렀을 때 모든 목록이 출력이 되도록 저희가 짰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게시판 목록 출력하는 거랑 유사한 코드를 사용을 했고요. 이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SQL문은 조인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스터를 눌렀을 때 영화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영화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게시판을 한번 볼게요. 게시판은 저희 수업에서도 진행을 했던 기능이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누르면 일단은 정해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글만 조회가 가능하고요. 내가 작성한 글만 보기를 했을 때는 작성자의 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글을 써볼게요.
글을 쓰고 내가 작성한 글만 보기를 누르면 방금 전에 쓴 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다른, 저희 이제 다른 기능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쓰면서 재미있었던 기능만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권한 설정입니다. 지금 저희 목록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목록을 보시면 지금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수정하기와 삭제하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들어가게 되면 수정하기와 삭제하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관리자 문의용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만 이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에 답변을 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자용으로 한 번 더 아이디를 보여드릴게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댓글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을 다는 관리자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삭제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했을 때 관리자는 아까와는 다르게 공지 카테고리도 추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능이고요. 저희의 특별한 기능이죠. 영화 추천 기능입니다. 이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영화를 추천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이제 이상형 월드컵처럼 무작위로 영화를 추천하고 거기서 하나를 고르게 되는 게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애매한 것 같긴 한데 8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숫자만큼 영화를 랜덤으로 고르고요. 그리고 골라온 영화에 번호를 부여해서 랜덤으로 출력합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삭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영화를 다 고르게 되면 다음 라운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승한 영화를 누르게 되면 영화 성적 페이지로도 이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리뷰 파인더였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무래도 이런 영화 DB에 대한 퀄리티였는데요. 사이트가 추구하는 목적이 목적이다 보니까 영화 정보를 어떤 수준으로 취합하는지에 이 사이트의 퀄리티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영 여의치 않으면 일일이 수기로 취합을 하거나 크롤링을 할 생각이었는데 저희 영범님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API 제공하는 걸 발견해 주셔서 이제 그걸 믿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인덱스 화면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인덱스 화면에 접속할 때부터 API를 작동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에 접속하면 무비 베이직 세팅을 통해서 DB에 무비 데이터가 있는지를 검사를 했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무비 DB를 입력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통해 이런 박스 오피스나 코멘트를 채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PI는 무려 2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이고. 어, API 중에 하나는 특정 일자의 박스오피스 순위를 출력하는 API고요. 하나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API예요. 그래서 이 두 API를 실행할 때 넣어야 되는 값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박스오피스 순위를 출력하는 API는 키값과 박스오피스 날짜가 필요했고요. 영화 정보는 이제 영화 이름과 개봉 일자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저희는 이 박스오피스 순위를 출력하는 API에서 영화 이름과 개봉일자를 얻어서 영화 정보를 출력하는 API에 사용해서 이제 영화 정보를 얻어오는 식으로 로직을 짰습니다. 근데 둘 다 결과물이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열이 하나씩이 아니라 배열 안에 객체가 있고 그 안에 배열이 있는 복잡한 형식이다 보니 파일을 DB에 반영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코드는 바로 그 API로 호출해서 DB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API로 호출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API를 실행할 수 있는 URL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비스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파일은 보정값인 키값과 날짜를 통해서 해당 날짜의 박스오피스 정보를 받아서 이제 영화 이름과 개봉 일자를 잘라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코리아 필름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키값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코비스 제이슨으로 가져왔던 영화 이름과 상영 날짜를 넣어서 그 영화진흥위원회에 등록된 영화 정보를 출력해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객체 안에 배열 안에 뭐 이런 식이라서 제이슨 파일을 객체 안에 넣고 또 그 배열로 만들어서 자르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영범님께서 주석을 꼼꼼히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공유해드린 파일을 한 번씩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저희 서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장으로 일정 조율이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선택해서 시간 낭비를 많이 줄여주셨어요. 저희가 자기 주장이 강한 팀이 아니라서 의견 모으기가 좀 힘들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큰 몫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프론트나 PPT처럼 이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을 담당을 해주셨고요. 윤창님은 마이페이지, 플로우 차트 작성을 비롯한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회의 때 막 빼지 않고 작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부적인 작업을 꺼리지 않고 도맡아 주셔서 다른 팀원들이 각자 맡은 페이지에 충실할 수 있었고요. 영범님은 사이트를 이루는 제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셨는데요. 끈질기게 디테일을 추구하고 기능 구현을 이제 양보하지 않으셔서 저희 사이트의 퀄리티를 높여주시는 데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던 이 영화 상세 페이지의 헤더 이미지를 크롤링하면서 저는 이미지 화질을 포기하자고 했었는데 끝까지 고화질 이미지를 가져오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 DB나 영화 추천 기능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백엔드가 아주 훌륭하게 구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조가 깃을 사용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깃을 쓰는 동안 내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희 가장 고생하셨던 박성우님입니다. 저희 팀원들이 깃을 할 때마다 기꺼이 자리까지 와서 일일이 다 도와주셨고요. 영범님과 함께 주말과 휴일에도 꾸준히 작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메인 페이지가 세련되게 나왔고요. 메인 페이지에 연결되는 화면 통합을 총괄해 주셨고 프론트에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느라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데요. 제가 처음 토익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제가 비전공자라는 변명을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하고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도 그 변명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잘 배려를 해주셔서 수업 때 배운 걸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이제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 게시판, 마이 페이지를 맡았고요.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저를 칭찬 감옥에 가둬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서진님 같은 경우에는 팀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팀원들이 잘 따라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윤청님 같은 경우에는 첫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소통과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하네요. 성우님 같은 경우에도 웹페이지 제작은 처음이셨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걱정과 달리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만족을 하셨다고 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영범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원들과 협업이 너무 재미있었고 기능 하나하나 디테일을 추가할 때마다 너무 즐거우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API를 사용해서 백엔드에서 API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 신기하고 공부가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해나가는 작업에 대한 희망적인 경험을, 그러니까 이른바 조별과제 희망편을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들 소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연구하고 더 나은 그림을 위해서 들였던 저희의 시간들이 저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에게 자신감과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 이날 그 아이디 중복제 그거 네,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인풋 텍스트 박스 밑에 그 히든으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숨겨놨고요. 실시간으로 그, 실시간으로 DB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맞습니다. 에이젝스 통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아, 그럼 맞아. 끝인가요? 네. 네.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